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지혜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각광받으며 상업용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투자 시 유의사항과 수익률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송파구 다세대 주택과 정자동 근린상가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행복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은 박정훈 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또 하나인 상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제가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트렌드 변화를 죄송합니다.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 중에서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대표적 상품을 찾으라고 하면은 아마 상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에 이르기까지 상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방법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함께 하시죠.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방법도 달라졌다. 과거의 부동산 투자가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이제 대세는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형 부동산 꽃 중의 꽃, 상가 투자 시 주의사항부터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주제는요.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방법론 상편입니다. 사실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동산의 시장 변화, 트렌드 변화들에 있어서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통적인 상품이 수익형 부동산 상품들인데요. 이런 부동산 상품들, 수익형 부동산 상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가 또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상업용 부동산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총론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각각의 상가 종류별로 어떻게 투자 시 유의 사항이 짚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짚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 패턴의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요, 시세 차익형 위주의 투자가 성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요, 결국은 주택시장 중에서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신도시 위주로 발전되는 아파트 시장에서 사실 조금 빨리 들어가서 적은 금액으로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해놨다가 나중에 신도시가 무르익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다시 그거를 매도를 하셔서 그 동안에 시세 차익을 보는 상품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류로 부동산 투자에서 꼽히고 있는 그런 투자 패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투자 패턴들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투기 광풍이라는 그런 신조어들까지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1998년 IMF를 겪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경기가 좀 나빠지고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게 되는 이런 침체기의 시장에서는요. 이런 이제
대규모 개발들이 좀 성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즉 말씀드리자면은 동적 부동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매수를 했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할 때까지는요. 그 아파트나 주택, 즉 부동산에서요. 어떠한 나에게 금전적인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동산 자체에서 매달 돈들이, 즉 화폐들이, 금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요, 좀 더 역동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 실버 세대들 위주로 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들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소형 주택을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델들이 지금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형 상품들에서요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상품은 상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런 자산가들이나 기업들이 접근하는 부동산 투자 패턴은요, 우리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 빌딩이나 건물,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 변화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상가 같은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수익률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올라가는 수익률만큼 시세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매달 나오는 월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가의 가치도 올라가고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투자 수익률은요, 매매 금액 빼기 임대 보증금 빼기 융자금 분의 임대료 빼기 은행이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분수로 되어 있는데요. 분모 부분에는요, 내가 투입한 전체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자 부분에서는요, 매달 투입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금액들 중에서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들을 빼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투자 수익률이 몇 %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 분양하는 데나 또는 우리 그 지금 수익형 부동산들 같은 데는요,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다 할 때 그 계산 방법은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지금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많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그렇게 이자를 많이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상품들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더 많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기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업용 부동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4%대 중후반 정도면요,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낮은 수익률이 인기가 있는 거고요. 이런 수도권이나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지역이나 또는 상품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요, 신축 상가 또는 신축 빌딩을 분양받으실 때 유의사항을 좀 적어봤는데요. 분양의 형태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가 분양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 대행사가 분양하는 형태가 있고요. 네 번째는 분양회사가 그 부동산을 매입 계약한 후에 다시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먼저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에는요,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요, 시행사는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적정하게 맞춰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상가를 분양받게 되려면은 건물이 잘 완공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사가 정말 시공사를 같이 시공사와 함께 자기가 브리핑하는 그런 상가들이 직접 책임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사가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상가들이나 또는 큰 대단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는요, 맨 끝에 항상 책임 준공이라는 것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시공사가 그 건물이 책임
그 건물을 책임지고 준공시키는 데까지는 금액을 넣어서 자기가 책임지고 준공을 시키겠다, 건물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으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기를 안 당하시려면 건물이 제대로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의 책임 준공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대행사가 분양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뭐 광고에서도 볼 수 있고 하는 형태로 분양 대행사라는 회사가 시행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대행사 쪽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분양 대행사는 그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단점은요,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 간의 거래 계약에서요, 분양 대행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는 나중에 책임이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 회사가 매입 계약 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결국은 시행사에서 분양 대행사가 그 물건을 매수를 해서요, 다시 되파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와 분양회사 간의 거래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잘 성립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상가를 이렇게 분양받으셔서 임대를 주실 때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기타 비용을요, 임차인이 어디까지 처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임대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그 금원을 마련해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의 비용 처리 방식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동일 상가에서요, 투자 가치의 상승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요, 한 상가가 있더라도요, 입점 업체가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그리고 입점 업체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국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입점 업체가 들어온 상가에서는요, 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매매 시세 차익도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들어오는 임차인 자체가 장사가 잘 안 되게 됐을 때는요, 공실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상가를 분양받으셔서도요, 항상 임차인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회사로 맞출 것인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테마 복합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어느 자리에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는 어떤 업종만 들어온다는 업종 제한을 걸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자기가 분양받은 그런 상가에서는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만 임차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받아들일 때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으시기 전에 내 상가가 어떤 업종으로만 임차를 줘야 되는지, 그것이 업종 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일 상가에서 업종에 따라서요, 보증금, 임대료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장사를 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세상가 같은 개인이 들어오는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장사가 안 되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요,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부분, 이 부분을 알고 임대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상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총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상가 종류별로요, 투자의 유의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우리가 상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단지의 상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중심 상가, 즉 그 다음이 근린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테마들을 복합적으로 모아서요, 그 자체의 건물 자체의 인구들을, 수요들을 모아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서 그 상업을 유지하게 되는 테마 복합 상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상가별로 어떤 유의사항을 가지고 상가를 접근하면 되는지는 다음 주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네,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분양부터 임대까지 유의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는 더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익형 부동산 상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꽤 OBS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세미나를 제가 한 번 더 잡아서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약 인원이 굉장히 많이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세미나는요. 저번 주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OBS 방송국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인천 지역에 있는 이런 부동산 현장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수원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요.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상품들, 앞으로 부동산의 흐름들뿐만 아니고요. 부동산 세무 상식이라든지 절세 방법,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법률 상식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법률 규정들에 대한 그런 해석들도요, 변호사, 세무사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신청을 100명 정도만 받고 있는데요. 이 방송 보시고 참석하셔서 들어보신다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방법론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5300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